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신문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진 기사입니다. 페널티 극복을 못하고 박용진 결국 탈락. 어제 저녁에 이제 나온 기사죠. 박용진 비명계의 어떤 상징이 돼 있다시피 했던 박용진 의원이 결국은 공천 결선까지 갔으나 그 경선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페널티를 극복 못했다 했는데 결국은 친명계 스크럼 뚫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이란 말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이재명의 당권, 대권, 라이벌 그게 원죄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울 강북을의 정봉주 본선행 확정이 됐습니다. 정봉주는 2018년에 성추행 의혹이 일었던 그래서 정계를 은퇴했던 적이 있던 사람입니다. 친명계고 당교육연수원장 하고 있죠. 또 청년전략지역구 서울 서대문 갑에는 대장동 변호사라던 김동아 변호사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비명횡사 친명횡재 이 공천 파동의 정점이었던 박용진마저 결국 탈락을 했습니다. 수도권 중도층 유권자들의 표심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용진 의원, 아니 어떻게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이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해도 너무했다. 다들 그런 여론이 대부분이었죠. 결국은 자기 점수에서 30%를 스스로 깎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됐고 공천 파동의 마지막 뇌관이라고 했는데 그 뇌관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투표함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투표가 이제 날짜가 바짝 다가오고 있다는 거 실감 나시죠? 투표함 점검하고 있는 건데 이때부터 정말 꼼꼼하게 잘해서 이번에는 정말 부정투표 시비 이것으로부터 좀 더 투명하게 모든 일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탈란 공천, 여당 도태우 재검토, 야당은 시민 비례 재추천, 이제 이런 제목인데요. 어제 여당도 야당도 그 순발력 있게 논란이 되고 있는 공천 받은 후보자를 재추천하고 재검토하고 이런 조치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도태우 후보는 5.18 그때 이제 북한군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재검토하겠다. 수도권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전지의 정영희 이 두 사람이 시민비례 추천을 받았는데 반미 시위 이력이 있고 또 뭐 한미 FTA 또는 사드 이런 것을 반대한 그런 이력이 있어서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왔는데 아무튼 재추천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중도층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 조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 사태 이게 문제입니다. 정부가 해결 안 나서면 서울대 의대 교수들 18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직하겠다. 그래서 긴급 총회를 열어서 430명이 합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빅5 대형 병원 교수들도 여기에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이탈 조짐이 있다. 복지부에서는 전공의가 지금이라도 복귀를 하면은 선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군의관하고 공보위를 투입을 해서 환자를 지키고 돌아온 전공의는 보호하겠다. 그런
입장 변화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군의관이 지금 이제 대형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 사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복귀 불이익 신고 한 라인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 홍콩 ELS 여기에 투자하셨다가 큰 손해를 보신 분들 많으시죠? 정부가 보상을 하는, 배상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홍콩 ELS 사례별로 차등 배상을 한다. 대부분 20%에서 60%씩 받는 것으로 그렇게 금감원이 이제 사태를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불안전 판매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한다 이겁니다. 불안전, 안전하지 않고 불안전한 또는 불완전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런 점을 정부가 어떻게든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잘 안 들려 뭐라고 했던 80세 어르신한테도 가입을 시킨 거 아니냐. 그래서 홍콩 ELS 책임 따져서 그러나 100%를 보상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 ELS에 62차례나 투자를 해서 61번은 이익을 얻었는데 62번째에 이번에 손해를 봤다 한다면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던 사람이다. 따라서 보상 안 한다. 0%.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격전지 순례 중에 한 곳입니다. 서울 중성동갑입니다. 왼쪽이 민주당의 전현희, 다른 쪽이 국민의힘의 윤희숙 후보인데요. 42.9 대 36.6. 네,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의 윤희숙 의원은 특권 정치를 청산하겠다. 전현희 후보는 이제 정부를 심판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격차가 6.3%포인트거든요.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그 이내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두 장이죠. 왼쪽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른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인데 둘 다 자기 당 쪽에서 봤을 때는 험지라는 곳에 가서 지금 선거 지지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여당의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에 가서 서울 편입, 경기도 분도 한꺼번에 추진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원샷법을 발의하겠다 그랬고요. 이재명 대표는 충남 이제 보수색이 짙은 홍성군 홍성시장에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업신여기는 폐륜 정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폐륜이라는 말은 자기 가족들을 배신하거나 죽이는 행동을 폐륜이라고 하는데 누가 누구한테 폐륜이라고 하는 거냐 지금 이런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찍었답니다. 지금 이 전광판에 1억 원 찍은 거 보이십니까? BTC 1억 9만 9천 원. 네, 1억 9만 9천 원 찍은 모습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장중 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를 했다. 이런 겁니다. 어제 감사원 감사 결과가 하나 나와서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요. 교사들이 기업형 수능 문제 장사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교육 카르텔이 현실로 드러났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수능, 모의평가, EBS 교재 참여자들 거액을 받고 사교육 업체하고 거래를 했다. 감사원이 56명 경찰 수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현직 입학 사정관
학원에 취업한 그런 사례도 드러났다. 강의 대가로 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인데요. 어제 했던 여론조사 결과로 이런 기획기사를 다시 냈습니다. 총선 판세에 흔드는 조국혁신당 이변이다. 네, 조국혁신당이 지금 이제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오니까 총선 판세의 새로운 변수로 지금 크게 떠오르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비례당 지지율 약진에 여당, 야당이 다 긴장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지층이 분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여당은 정권 심판론이 부각될 것을 경계하고 있다. 처음에는 뭐 5석 정도 얻으면은 조국 신당은 만족하는 것 아니냐 했다가, 그랬다가 아니야 10석은 가능할 것 같아 이런 얘기 나왔다가 지금은 10석 플러스 알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그걸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에 대한 쌍끌이 심판론에 뜨는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조국이 양쪽을 다 비판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이제 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인 겁니다. 조국이 자기 입으로 이재명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분위기를 적절하게 파고들어서 지금 이득을 보고 있다. 이런 겁니다. 조국신당,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한 15%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전국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검찰개혁, 윤정권 심판에 선명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 비명을 배제한 민주당 공천에 실망한 민주당 쪽 지지층들이 이탈해서 조국혁신당으로 오고 있다. 그리고 그 야당의 비례연합, 거기에 종북 논란에 휘말려 있는 것도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공정성에 민감한 20대는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0%다. 네, 이 20대들의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0%입니다. 빵! 이 분명한 한계를 드러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조국혁신당 거품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국은 비례대표 신청 출마하겠다 공식화했더군요. 오늘 조선일보 8면봉 아주 이런 촌철살인의 짧은 촌평이 있습니다. 정당 만들어 집권하자던 종북 세력의 소설 같던 집권 플랜 23년 만에 민주당 이재명을 숙주 삼아서 8부 능선까지 올라와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논란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기사가 이겁니다. 이재명이라는 동아줄, 이게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도 모르고 잡았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 원내 진입을 보장하는 동아줄인지 지금은 원내 진입을 보장하는 그런 동아줄이 되고 있어서 문제인데요. 종북 세력 23년 전 군자산 약속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23년 전 2001년 9월 충청북도 괴산군 군자산에 있는 수련원에서 그 민족해방 NL 민족해방 계열 인사 700명이 모여서 민주정당 건설하고 연방통일 조국 건설하고 이런 것을 선언한 것을 말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수도권에 있는 야산 지하에 있는 벙커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본 사람은 주한 미군 사령관, 연합사령관이기도 하죠. 러 카메라, 핵이 뚫지 못하는 CP 탱커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육해공 전구 작전 지휘소 CP 탱고 Command Post Theater Air Naval Ground Operation 화강암 터널에 인터뷰하는 폴 러 카메라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북한의 위협은 계속 진화하지만 어떤 위협에도 대비하겠다. 수도권 야산에 굴을 파고 만든 지하 벙커 CP 탱고 최대 500명이 2달간 숙식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와 이중 철문, 전술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됐는데 이번에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내보낸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아니냐, 은폐하고 도피극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는 지금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조차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야당에서는 외교장관, 법무장관 탄핵을 추진한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지난 수해 때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휘말렸던 인물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